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킥 시간이죠. 오늘 월요일 두 분 나오셨어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샵 0951번 이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 현장 점검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었는데요. 그 해당 발언을 두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정이고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네, 문 대통령 발언 잘 들리셨나요? 이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일단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이냐 이제 약간 반문하는 그런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네.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주거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하는 거야. 뭐 모두가 인지상정이겠지만 네. 사실 이 공공임대적 주택의 추진 목적이 그런 부동산 투기 욕망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고 그리고 이 주택들이 그냥 뭐 임의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인 가족 기준의 최저 주거 기준이 공급 면적 13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지어진 주택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야당이나 뭐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삼으려고 한다면 이 최저 주거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3평에서 근본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서만이라도 이 최저 주거 기준을 대폭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지금 네네.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후보께서는 뭐 네가 가라 공공주택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저는 네. 굉장히 본질에서 빗나간 논쟁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딩만 보면은 크게 오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도 이제 평론가님은? 기자님 말씀하셨던 최저 주거 기준 이게 2000년에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2011년 한 차례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향 조정이 한 번 더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유도 주거 기준이라고 해서 좀 더 국민이 이제 최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높이자 했었던 게 유도 기준 근거법 제19조에 나와 있었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였어요. 네네. 그래서 2016년에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안 됐으면 그때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탄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뭐 오늘 진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주거 기준까지 오는데 저는 일단 처음 놀랐던 거는 13평인데 왜 이렇게 넓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진을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실명이나 실거주를 이제 공개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야 신빙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부산 북구 모라삼동 주공 아파트 3단지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네, 네. 13평이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좁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4인 거주했으니 굉장히 좁았죠. 네네. 근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용 면적 8평을 제외한 네. 실거주를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형수를 이제 분양받을 때는 네네. 21평으로 나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영국 최저 주거 기준인데 영유아부터 10살까지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 변창흠 내정자한테 얘기했었던 어린아이 2명 정도 가능하겠냐라는 취지의 질문은 10세까지를 0.5명으로 하면은 4명 되죠.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수를 0.5명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4명이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법에 따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좀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 후보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조금 말씀하고 싶다면 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자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박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00만 명의 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13평형 하면 이게 공급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 좀 헷갈리게 보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2층 침대 하면 아이들을 위아래로 이제 네. 그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네가 가라 공공임대 막 그 울분의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저는 청와대가 약간 메시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게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실언을 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야당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말려버렸다고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돼.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주자가 500만 명이고 네. 도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무슨 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지다 이런 식의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가구 특성별,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들이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보수언론들 특히 경제지들이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쓰는데 네. 지금 1인 가구 조건으로 검색을 하면 34%가 1,000만 원 미만을 벌어요. 그리고 44%가 1,000에서 3,000만 원 가량을 법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3,000만 원 미만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도심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형태의 주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값 논쟁에서 늘 10억 이상 되는 강남 집값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논쟁을 하면 네. 왜 저 사람들에겐 강남 아파트를 당연히 제공을 못하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비판과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세적인 대응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좀 소모적인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던 건 이분 강남 아파트, 분당 아파트, 대구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기준에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 대부분 여기 살고 있지 않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 포털이 있는데 지금 2,050만 가구예요.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지만 이 중에 614만 8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약 네. 3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용 면적 21%는 21평형대는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동네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네. 1인 소형 주택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 전 의원은 이제 전세금 26억 때문에 주인 전화 받기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 유승민 전 의원 저격하면서 다세대 살고 계시니까 아마 모르는 거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임대주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미향 의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와인 모임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 네, 김한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인 5명과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 모임을 가진 사진을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뭐 위안부 피해자인 기론욕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이제 뭐 길할머니의 그 94번째 생신을 기념하면서 모였다고 했는데 이 사진에 이제 길할머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할머니 없는 길할머니의 생신 파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게시물에서 윤 의원은 이제 길할머니의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방역 당국이 사적인 모임도 갖지 말라고 하고 있는 때인데 국회의원이 뭐 당사자도 없는 생일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네네. 이제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기런옥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원과 기런옥 할머니 간에 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고요. 뭐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이제 윤 의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네네. 국회가 코로나 국난 극복의 예외일 수 없다. 그 민주당도 솔선수범하고 코로나가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각종 네네. 행사 모임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윤 의원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 뭐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일 날짜가 좀 헷갈렸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윤미향 의원의 생일이 이제 10월 23일인데 이제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 양력 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길할머니 나이가 만 92세인데 94세로 표현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나이도 이제 좀 틀렸다. 그러니까 나이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다 보니까 본인 생일인데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비화가 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는 네. 그 윤 의원이 어쨌든 지난 굉장히 뭐 사태라고 불리는 보도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보수원리나 야당에서 굉장히 이제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이 타깃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의심과 의혹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할머니가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식사 자리를 가졌으면 그냥 깔끔하게 식사 자리가 있었다. 뭐 국회의원들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네. 그러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네.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자체가 윤 의원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윤 의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벌쳐지면 자꾸 할머니 뒤에 숨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중들이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짜증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평론가님? 사실 뭐 이 비판을 면키 어려운 면키 어려운 것이고 TPO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TPO가 다 어긋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장소도 안 맞고요, 코로나 시기도 안 맞았고요. 그렇죠. 네.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였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 놓고 이제 촛불을 보는 장면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와인이 등장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인을 정말 평소에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정서적인 면까지. 함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12일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이 몰지각한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죠. 기자님 일단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뭐 애초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출소를 어디서 할 거냐, 출소하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기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 출소하기 전부터 내가 가서 보복하겠다 출소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강도가 세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집에서 신고된 주민 불편 신고만 거의 100여 건. 이 가운데 벌써요? 네.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게 총 8건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뭐 저도 몇몇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걸 찾아봤는데 거의 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들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가스 밸브를 타고 올라가서 침입하겠다고 하고 조두순의 집에 가서 뭐 무작정 배를 누르러 보겠다고도 하고 또 이제 경찰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키니까 네네. 배달 음식을 배달시켜서 조두순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조두순과 전혀 상관없는 그 비슷한 데 주변. 사는 이웃이 조두순이다 이렇게 해갖고 막 욕설과 몰려가는. 언행을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법도 못도 없는 네. 네, 이런 지금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방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저에게 지려 가겠다. 네, 지금도 어떻게 소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네. 변종 행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짜장면 2그릇을 주문한 뒤에 한 그릇은 이제 조두순 집으로 배달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받으러 나오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거나 뭐 그 순간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 의도인데 일단 이런 장면 자체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민 불편 신고가 100여 건이 넘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냐 이런 네.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력구제 금지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출소하기 전부터 이런 사태가 좀 예견되긴 했었어요. 네네. 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조두순 아들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유튜브 채널 뭐 컨텐츠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네. 아주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격투기 선수도 여기에 참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사실은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채널 홍보 수단으로밖에 전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프고 학생들이 이걸 무분별하게 보고 배우고 따라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인테르 팬님은 이목을 끌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안산 시민들한테 소음 공해로 네. 피해주는 발악하는 나쁜 유튜버들 이렇게 일침을 가해주셨네요. 저희도 며칠 전에 그 여기 출연하신 배상훈 교수님들도 한마디로 관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방송하려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뭐 이들은 다른 건 없고 일단 뭐 무조건 뭐 구독과 좋아요를 주면 조두순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자들도 취재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무한테나 네.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그러지 않냐. 근데 우리도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언론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다. 네, 근데 이제 네. 공익적 차원에서 과연 지금 조두순의 모습을 한 건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조두순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미약해서 지금 사실 벌어진 일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데 지금 조두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조두순이 출소되기 전에 뭐 언론이 뭐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동료 재소자의 전원을 되게 크게 보도를 해서 그랬었죠. 많은 언론들이 받았었는데 네. 저는 과연 그런 게 무슨 보도 가치가 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한테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실제 네. 설령 그런다고 한들 지금 조두순이 출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 범죄자한테 12년밖에 구형하지 못했었나를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조두순이 뭐 운동을 하고 있다. 뭐 네. 조두순이 뭐 전파에 성욕을 느낀다. 이런 진짜 무슨 정말 완벽한 가짜 뉴스들을.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네, 저널리즘에서는 볼 것 같은 내용들을 보도해서 이 분위기를 기성 언론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증폭시켜 버리고만 이런 상황들에도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 부분도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NEOW 쓰시는 분 천사 조두순은 조용히 엄중히 관리하고 이슈화는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팡순이님 유튜버 개인의 돈벌이로 활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종욱님도요. 언론의 기사도 너무 선정적입니다. 그렇죠. 언론 기사도 그렇죠. 유튜버하고 뭐가 다른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팔리지 않으면 또 안 할 텐데 또 소비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네.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속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조두순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제 사설 경원이라든지 또 무술 유단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네네.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되죠. 실질적으로 조두순이 어떤 행동을 펼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또 다른 이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경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호 인력이 이 인근으로 몰리면 안산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이 편중될 수가 있어요. 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